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테니스입니다. 어법 백문 연습 이제 같이 풀이를 해볼 거예요. 사실 이 영상을 많이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100문제를 너무 가뿐하게 풀어서 굳이 영상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단 선생님하고 같이 빠르게 훑어보면서 총 100문제를 통해서 수능 어법에 대한 혹은 모의고사 어법에 대한 자신감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1번 문제부터 빠르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문제 풀면서 항상 이 어법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제자가 도대체 이 문제를 왜 낸 건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같이 봅니다. People all over the world,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all over the world, 이런 표현들은 전 세계에 이런 식의 관용적인 표현이죠. watch, 바라봅니다, 봅니다. 그런데 each란 표현이 있고 그 뒤에 game을 써야 할지 games를 써야 할지 묻고 있어요. 그것도 with great interest니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서 각각의 경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월드컵 경기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시청자들이 오로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오로지 그 경기만 바라보잖아요. 매 경기에 집중하면서 바라보죠.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배웠습니다. each나 every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물론 every는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나중에 다룰 거예요. 항상 단수 취급을 하죠. 그래서 each games가 아니라 each game을 써야 하는 거예요. 항상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해석상으로는 매 경기 이런 식으로 되지만 매 경기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each는 단수 취급을 하니까 정답은 game이 되어야 됩니다. 2번 가보죠. The pot that is very old and beautiful is인지 are인지 묻고 있어요. 뭘 묻는 거죠? 그렇지. 수일치 묻고 있어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빨리 주어를 찾는 건데 the pot 다음에 이렇게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 붙어 있으면 문장에 진짜 동사가 나오기 전까지 괄호로 묶으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매우 오래되고 또한 아름다운 그 도자기는 그 주전자는 pot는 그럼 지금 pot 뒤에 s가 없는 걸로 보아서 이 녀석은 단수겠죠. 그럼 정답은 당연히 is가 돼야 될 겁니다. 네, 그 아주 오래되고 아름다운 그 도자기, 그 주전자는 매우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is valuable,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3번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3번 문제 같은 경우 생각보다 이것이 수일치 문제라는 걸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was냐 were냐 묻고 있는 걸로 보아서 역시 수일치를 묻는 거고요. 잠시만요. 역시 수일치를 묻는 거고 사실은 수일치라는 건 결과적으로 주어 동사와의 수일치입니다. 그러면 주어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on the platform in the station 이게 주어일 수 있나요? 자, on the platform 역시 전명구고요. in the station 역시 전명구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이런 전치사구 이른바 전명구는 절대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로만 쓰일 뿐이죠. 부가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주어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걸까?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부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와서 강조의 목적을 띠고 있을 경우 주어는 뒤로 밀려나죠. 이게 바로 도치구문이에요. 이게 was냐 were냐 묻고 있는 건 동사자리인 건 알겠는데 뒤에 있는 a Christmas tree 이게 주어였구나 라는 걸 아셨다면 정답은 당연히 뭐죠? A Christmas tree. trees도 아니고 심지어 그냥 tree고 어까지 붙어 있는 걸로 보아서 이건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was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플랫폼 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4번 바로 갈게요. To eat delicious meals. 맛있는 식사를 먹는 것은 사실 영어에서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문장은 아닌데 지금 현재 to 부정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왔어요. 이게 주어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자, to 부정사가 이렇게 명사적 용법으로서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 이거 명사구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야 한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to 부정사가 끌고 있는 것이 일종의 명사구와 같은 역할을 해요. 이럴 경우는 우리 항상 동사는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맛있는 식사를 먹는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앞에 있는 meals가 복수니까 마치 이게 주어인 것처럼 느껴져서 정답을 are로 찍는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is예요. 맛있는 식사를 먹는 것은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him.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만 중요한 거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거죠. 맛있는 거 먹는 거. 자, 5번입니다. Beethoven's 7th Symphony. 베토벤의 7번 교향곡은 7번 교향곡이 주어예요, 지금. performed, 연주한다라는 건 능동이고요. was performed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지금 수동입니다. 자, 교향곡이 연주한다고요? 그래, 10번 양보해서 이거 의인법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뭘 연주했는데 여기 목적어가 있었어야 사실은 performed를 쓸 수 있는데 목적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performed는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수동태가 돼야 되겠네요. 연주되었다. 요렇게요. At the concert last night. 어젯밤 콘서트에서 베토벤의 7번 교향곡이 연주되었다. 이거겠죠.
좋습니다. 바로 6번 갈게요. 자, if로 시작하는 걸로 보아서 아마도 여러분에게 가정법을 묻고자 하는 걸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if가 끌고 있는 조건절의 시제는 결국 주절의 시제와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혼합 가정법이 아니고서는요. 자, 그럼 주절을 볼게요. 주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You might have been late. might have pp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진짜 과거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 녀석은 과거 시제에 대해서 반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 시제를 쓸 수 없으므로 과거보다 하나 앞서 있었던 시제인 과거 완료를 빌려 쓴 것뿐이에요. 결국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빌려 쓴 것이므로 해석은 마치 과거처럼 해주어야 돼요. 과거일일 경우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해두면 또 나중에 필기 보고 여러분 오해할라.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할 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해석은 과거처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네요. 너는 늦었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도 가정법 과거 완료여야 하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if 전 안에 있는 동사의 시제 형태는 결국 had pp 같은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를 따라줘야 되겠죠. 따라서 had not taken이죠. If you had not taken a taxi, 네가 만약 택시를 타지 않았더라면 you might have been late. 너는 늦었을지도 몰라. 결국 택시를 탄 거예요, 안 탄 거예요? 실제로는 택시를 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택시는 타놓고 만약 타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실제로 탄 사실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서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대를 표현한 겁니다. 이해됐죠? 바로 넘어갈게요. 7번 역시 가정법 묻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가정법일 수 있어요. I wish 가정법인데요. 아무튼 I wish 다음에 가정법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현재 사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고 있어요. 근데 현재 사실과는 반대되는 사실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야자 중이란 말이죠. 그런데 집에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9시 40분 전까지는. 그럴 때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I wish I wanted to go home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런데 과거 사실에 대해서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가정할 경우에는 역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셔야 됩니다. 결국은 시제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7번 문장을 보시면 맨 끝에 뭐가 보이세요? Yesterday. 그렇지, 이거 어제 과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과거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혹은 실제로 이렇게 됐었으면 하고 가정하려면 역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돼요. 자, I wish 다음에 I could have asked랑 could ask랑 두 개 중에 어떤 게 가정법 과거 완료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could have pp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I wish I could have asked him to sign my copy of his book yesterday. 그의 책에 나의 복사본. 이때 우리 뭐 책이 원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책의 복사본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책에 그의 책에 복사본에 그가 사인해 주기를 요청을 했다. 라는 건데 실제로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요청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청할 걸 그랬어. 요청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요청하지 못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후회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어요. 8번 갑니다. Steve has a big head. 근데 사실은 영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해요. 스티브는 큰 머리를 갖고 있어요. despite 써야 할지 although 써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출제자 의도는 despite는 우리가 알고 있기에 품사가 그렇죠. 전치사고요. although는 접속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명사, 구 정도만 올 수 있지만 접속사는 뒤에 주어와 동사를 갖춘 하나의 완벽한 절이 와야 한다라는 어법 포인트였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he 주어고요, is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 갖춘 하나의 완벽한 절이 왔죠. 자, 그럼 절을 이끌어주는 것은 전치사와 접속사 중 누구? 그렇지, 접속사. 정답 although가 돼야 돼요. 스티브는 큰 머리를 갖고 있어요. 비록 그가 잘생겼지만. 이거 너무 한국스러운 문장이다. 머리가 크다라는 게 뭐 이 영어 영미 어문학권에서는 이게 뭐 욕이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전혀. 그리고 머리가 크다는 표현도 쓰진 않아요. 얘네들이. 너무 한국적인 영어 문장이었어요. 9번 가죠. We study philosophy. 우리는 철학을 공부합니다. Because냐 because of냐 역시 묻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ecause는 그렇지, 접속사고요. Because of가 하나의 전치사와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확인할 건 뒤에 나온 것이 주어와 동사를 갖춘 절이냐 아니면 그냥 구냐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죠. 이거 조금 까다로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 the mental skills가 지금 어떻게 보면 주어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the mental skills, 정신적인 기술을 받고 있는 동사가 뒤에 나오냐는 거죠. 동사를 기다렸더니 뜬금없이 명사 주어 뒤에 뭐가 보이죠? 명사 주어 뒤에 또다시 주어랑 또다시 동사가 보여요.
자, 선생님이랑 독해 시간에 끊어읽기 기본 원칙을 하셨으면 이렇게 명사 뒤에 또 다른 주어랑 동사가 보이면 무조건 끊고 수식이라고 했죠. 즉, it helps us develop까지가 새로운 하나의 절로서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미고 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를 주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녀석이 주어이기 위해선 반드시 이 녀석이 주어일 수 있는 동사가 뒤에 있었어야 하는데 동사도 안 나왔다고요.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the mental skills라는 명사만 나와 있을 뿐이고 그 명사 뒤에 꾸며주는 절이 따라 붙어 있을 뿐이지 결국은 완벽한 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명사 구예요. 명사 뒤에 동사가 없다면 명사 뒤에 딸린 식구가 아무리 길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명사 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 선생님이 주황 색깔로 표시하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명사 절이 아니라 명사 구예요. 구를 이끌어주는 건 접속사라고 했어, 전치사라고 했어? 방금 전에. 그렇죠, 전치사죠. 따라서 정답은 because of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 중에서는 뭐 due to 이런 거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또 뭐 owing to 이런 표현들과도 충분히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철학을 공부하는데요. 왜 철학을 공부하냐면 because of the mental skills, 정신적인 기술 때문이죠. 어떤 정신적 기술? It helps us develop. 우리로 하여금 발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 기술, 발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정신적 기술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철학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있은 기술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앞에 나왔던 철학을 가리키는 걸 거예요. 철학이 우리를 발달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정신적 기술 때문에 결국 우리는 철학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네요. 10번 가죠. movies 다음에 that 그 다음 use를 써야 할지 using을 써야 할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거 뭐 물어보는 문제인지 혹시 감 잡으셨나요? 자, 일단 that부터 새로운 문장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movies라는 것이 맨 처음에 나왔고 명사라면 주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녀석의 진짜 동사는 사실은 that절 다음에 나올 거예요. 어디에 나올까?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that절 안에도 주어와 동사, 때에 따라서 주어를 that이 겸하고 있다면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게 사실 쉬운 문제였던 게 used는 문장의 진짜 동사처럼 쓰일 수 있는 정동사이고요. using은 문장의 절대 정동사로 쓰일 수 없는 준동사죠. 결국 준동사냐 정동사냐 물어보는 문제라고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that절이라고 항상 부르기 때문에 that 다음에는 주어야 생략되거나 겸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만이라도 반드시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 진짜 동사가 필요한 자리므로 여기 정답은 used가 돼야 되겠죠. 10번 used인 거 잘 맞추셨나요? 네. 그래서 used to make modest incomes. modest라는 건 원래 겸손한 이런 뜻인데 약간 뭐 사물에 쓰이면 사물이 겸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잘것없는 정도의 뜻이에요. 즉 보잘것없는 소득을 얻는데 만드는데 혹은 버는데 사용되어진 그 영화는 이 말이겠죠. are now pulled from the theaters. 이제 극장으로부터 내려오게 되었어요. 극장에서 내려짐을 당한 거겠죠. 끌려 나옴을 당한 거예요. 이게 are pulled가 결국 동사였구나, 그렇지? In one or two weeks, 1주 내지는 2주 후에 극장으로부터 내려집니다. 이거예요. And 그리고 become total losses for the studio. 그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 입장에서는 완전한 losses, 손실이 되고야 말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병렬 구조상으로 보자면 are라는 동사 첫 번째 거랑 become이라는 동사 두 번째 거, 요 두 가지가 병렬 구조로 연결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가보죠. 자, 대신에 와시냐 묻는 문제네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10번 문제에서 어떤 친구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했을 수도 있어요. use는 과거분사, using은 현재분사. 선생님 이거는 과거분사냐 현재분사냐 묻는 문제입니다 라고 파악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쌤이 얘기했죠. that절, 항상 that절이라면 이 뒤에는 동사가 나와야만 합니다. 따라서 used를 과거분사로 보면 이건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녀석은 문장의 진짜 동사, 정동사라고 봐주는 게 맞는 겁니다. 혹시나 실수했을까봐. 11번이요. 대신에 와시냐 묻는 문제고요. 이 문제 항상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무엇의 유무를 확인하라고 했었죠? 그렇지. 선행사 유무. 선행사가 없어요. 문장의 맨 앞에 왔어요. 선행사가 없다면 that은 반드시 그렇죠. 접속사여야 하고요.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관계대명사일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만약에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오면 정답은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what이어야 되고요. 만약 완전한 문장이라면 정답은 that이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Lucy 주어고요.
is 비동사고요. The best English teacher. 요까지가 주격 보어까지 빠진 게 없네요. 선생님 그 뒤에 있는 is는 뭡니까? 요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무튼 새로운 동사가 나오기 전까지 한 문장으로 놓고 보자면 빠진 게 없이 완벽한 문장이에요. what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완전한 문장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완벽한 문장을 이끌어야 되는 접속사 that이 정답이 되겠죠. That Lucy is the best English teacher. 여러분, 루시가 최고의 영어 선생님이라는 사실, 최고의 영어 선생님이라는 것, 이렇게 that이 이끌고 있는 것 전체가 하나의 명사절로서 주어 자리에 쓰여져 있는 거죠. 명사절 이러면 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라.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구조를 잘 들여다보니 절, 주어 동사를 잘 갖추고 있는 녀석인데 이게 하나의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명사절입니다. 즉 명사 역할을 하는 절, 그걸 줄여서 명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명사 역할을 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지금 주어 자리에 왔잖아요. 우리 명사란 녀석은 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가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입니다. 지금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팁 드릴게요.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쓰이면 동사는 항상 단수 취급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루시가 최고의 영어 선생님이라는 사실은 혹은 루시가 최고의 영어 선생님이라는 것은 is known to everybody. 모두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얘기겠죠? 12번 바로 갑니다. It's the first store in the world. 그것은 세계 최초의 가게입니다. 자, 일단 앞에 명사 선행사가 있고요. which나 where는 둘 다 쓸 수는 있어요. 다만 which는 관계, 대명사고요. where는 관계, 부사입니다. 따라서 뒷문장 구조가 완전하다면 정답 뭐가 돼야 돼요?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주는 관계, 부사 where가 정답이어야 되고 불완전하다면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정답 관계 대명사 which가 돼야 되겠죠. 뒤에 보시면 there 이걸 보고 또 주어입니다 라고 파악하는 친구는 없겠죠. 우리 학교 학생들에겐 there는 유도부사일 뿐이고요. 이 경우는 습관적으로 도치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are가 동사, no humans 이게 주어예요. at work까지 그냥 묶어볼게요. 그러면 at work은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직장 이런 뜻이고 직장에서 라는 뜻이에요. 직장에 no humans 어떠한 인간도 없는 그러한 세상의 가게는 없습니다. 이런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 무인 가게들이 지금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문장이 유효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무인 가게가 있다고 해도 사람이 작용하지 않나요? 사람이 와서 뭔가를 좀 정산하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아파트도 무인 가게가 2개나 있는데 사람들이 양심껏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가끔씩 물건 가지러 이렇게 물건을 납품하거나 이럴 때는 사람이 오더라고요. 13번 가볼게요. Do you know when our train will Tokyo?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Do you know 알고 계세요? 라고 했고 when이 끌고 있는 문장이 kno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왔어요. 그럼 목적어 역할을 하려면 이 녀석의 정체는 명사절일까요? 부사절일까요? 목적어 역할을 한다니까 그렇지. 그럼 이것은 명사절입니다. 자, when이 명사절을 이끌 때 우리 when의 해석을 어떻게 했더라? 네, 언제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뭐뭐 할 때 이건 부사절의 해석이고요. 명사절의 위치에 왔을 때는 언제 뭐뭐 하는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언제 우리 기차가 도쿄에 도착을 하는지 너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일종의 간접 의문문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볼까요? arrive란 동사랑 reach란 동사의 차이점 혹시 아세요? 이거 되게 생소했을 수도 있는데 기억해 두세요. arrive는 자동사고요. 반면 reach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표현 둘 다 의미는 똑같으나 실제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arrive는 목적어, 목적지, 도쿄 이런 걸 바로 목적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rrive가 꼭 정답이고 싶다면 반드시 뒤에 전치사 in 같은 게 있어야 돼요. 혹은 at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reach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목적지가 일종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바로 취할 수 있어요. 정답은 따라서 reach가 돼야 되겠죠. arrive를 꼭 정답으로 쓰고 싶다면 in이란 전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14번 갑니다. You said, 너는 말했어. She was kind. 그녀는 아주 친절하고 잠시만 형광펜으로 끌 것까지는 아니고요. You said, 너는 말했어. She was kind. 친절하다고 너는 말했어. 그리고 so, 너도 또한 그래.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 관용적인 도치예요.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너도 또한 그래 라는 표현을 쓰려면 so you are가 맞을까요? so are you가 맞을까요? 이거는 so are you가 맞겠죠. 너도 또한 그래. 이게 맞는 겁니다. is she하고 she is란 표현 자체는
갑자기 앞에서 이미 그녀가 친절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그녀가 친절하다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so 동사 주어 이 구문은 주어도 또한 동사하다라고 해석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의미상 is she나 she is는 조금 어울리지 않아요. 뭐 어순상 she is는 더군다나 안 되기도 하고요. 됐죠? 15번 갑니다. I stopped going out with friends. 나는 친구들과 함께 나가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어법 문제에서 practiced냐 practicing이냐 묻고 있는 거 앞에 뭐가 보이죠? and가 보입니다. 등위 접속사요. 이거는 병렬 구조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럼 누구랑 병렬인지를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후보는요, stopped란 동사가 보이네요. 만약 stopped랑 병렬 구조라면 정답은 practiced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후보는요, going과 만약 병렬 구조라면 practicing이 정답이 되어야 돼요. 의미상으로 보시면 뒤에 첼로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을 자, 친구들과 나가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추었고 첼로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도 멈추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친구들과 나가 노는 것을 이제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첼로 연습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만약 practicing이라고 해버리면 stopped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친구들과 놀러 나가는 것도 멈추고 연습하는 것도 멈췄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의미상 practicing은 조금 어울리지 않아요. 나는 친구들과 놀러 나가는 것을 멈추었고 대신 뭐 했다? 첼로 연습하는 것을 꾸준히 했다 이거니까 stopped와 병렬이라고 보는 게 좋으므로 practiced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렬 구조는 해석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게 정확하게 무엇이 어법적으로 맞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6번 바로 가죠. This morning, 오늘 아침 It was cooler than yesterday morning. 어제 아침보다는 훨씬 더 시원합니다 라는 표현이었겠죠. 시원했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cooler라는 비교급이 보이고 이건 뭐 중학교 어법이잖아요. 비교급 강조하는 녀석은 바로 보이죠. much예요. much cooler 됐죠. 17번이요. botanist. 우리 botanist라는 건 식물학자를 가리킵니다.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을 botanist라고 해요. 우리 그 식물원을 영어로 botanical garde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botanic이라고 하는 거, botanical이라는 건 식물의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botanical garden 이게 바로 식물원입니다. 자, 그럼 식물학자는 a person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 studied plants. 동사가 바로 나왔네. 관계대명사 부류 후 꼴을 선택한 건 괜찮은데 지금 who는 주격으로 쓰이는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whose는 소유격으로 쓰이는 거고요. whom은 목적격으로만 쓰이는 녀석입니다. 보시다시피 뒷문장에서 동사가 바로 나왔으므로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자리겠죠.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 정답 who가 돼야 돼요.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 식물을 공부하는 사람이죠. 식물학자는. 18번 바로 갈게요. I'm lucky. 저는 운이 좋습니다. 행운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in what인지 that인지 묻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 없어요. 공통점 앞에 명사 선행사가 없어. 그럼 what은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그대로 쓰는 거고요. 반면 that은 명사 선행사가 없다면 무조건 접속사입니다. 그럼 뒷문장이 완전하다면 정답은 that이어야 되고요.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면 정답은 what이어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I've got 4 sisters. 내가 4명의 누이를 가지고 있다. 자, 주어는 I, 그 다음 I've got 할 때 have got은 보통 구어체상에서 have랑 똑같은 의미라 보시면 돼요. 가지고 있다. 이거 동사입니다. 4 sisters 이게 목적어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빠진 거 없죠.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준다. 그럼 정답은 that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I'm lucky in that I've got 4 sisters. 내가 4명의 누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운이 좋습니다. 행운입니다. 과연 행운일까요? 19번 He has devoted his life. 우리 devote 이건 수거처럼 좀 기억을 해야 될 표현인데 자, devote A to B라는 표현이고요. 정답은 바로 그냥 helping이라고 체크를 해버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이때 to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 to거든요. 전치사라면 동사 원형이 올 수 없고요. 원형 부정사가 올 수 없고 반드시 동명사나 명사가 와야 돼요. 지금 동명사 helping 쓴 거 문제 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blind people 눈먼 장인분들, 눈먼 그 맹인분들을 돕는데 헌신했다. devote A to B 하게 되면 A를 B에 헌신하다, 몸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20번 가보죠.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 설명했던 내용 같아요. 온라인 수업으로. He insisted that 그는 대리아를 주장했습니다. 자, 주장했다고요? 그러면 우리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면
당위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사 원형을 쓰거나 물론 앞에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쉬울 거예요. 근데 이미 했던 사실을 주장한 거면 had paid도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0번 문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해석을 해보시면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청구서를 지불했다고 주장했을 수도 있고요.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수도 있어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둘 다 가능은 해요. Because 왜냐하면 his friends 그의 친구들이 didn't have enough money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청구서를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그래서 that he pay도 괜찮아요. 둘 다 어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이거는 조금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번은 뺄게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걸 질문하러 온 학생이 저한테는 한 명도 없었어요. 21번 다시 wish 가정법이네요. I wish Kathy hear it too. 나는 캐티가 그것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정도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can은 못 써요. wish는 일종의 가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can을 그대로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는 못 써요.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could가 되는 거죠. 캐티가 그것을 또한 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정도의 뜻이 되면 실제로 캐티는 그걸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could여야 돼요. 혹은 could have heard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는 선택지가 can 아니면 could니까 그럴 경우 무조건 could가 돼야 되겠죠. 22번 사실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어법 포인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마 정답을 제대로 못 찾은 친구도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The boys will be happy. 소년들은 행복할 겁니다. When school over. 자, 이게 뭘 물어보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친구들 많을 건데요.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자, 여러분 선생님 옆에다 메모를 잠깐 해볼게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요. 절대 현재 시제를 쓸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뭔 소리 하는 거죠? 큰일 날 뻔했네요. 절대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를 못 쓰기 때문에 대신 현재 시제를 써야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어법일 것 같은데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못 쓰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when이 끌고 있는 절이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우리 어떻게 판단을 하죠? 좀 전에 잠깐 설명했었는데 when이 끌고 있는 절이 명사절이라면 언제 뭐뭐 하는지라고 해석이 되죠. 근데 해석은 좀 모호한 부분이라서 여러분 놓칠 수 있어요. 명사절은 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가서 반드시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해줄까요? 명사절은 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가서 반드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에 비해서 부사절은 부사니까 말 그대로 문장 성문에 포함도 안 되고 부가적으로 첨가한 것이죠. 따라서 부사절을 제외한 나머지 주절만으로도 이미 완전한 문장이 돼요. 주절만으로도 이미 완전한 문장이에요. 반면 명사절은 주절이라고 의심된 녀석이 완전하지 않을 때 명사절에 안겨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when이 끌고 있는 절 말고 앞문장 한번 봐주세요. The boys 주어고요. will be 비동사고요. happy 주격보호입니다. 빠진 거 없죠. 그렇다면 when이 이끌고 있는 절이 명사절로서 앞문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어 역할도 아니고 목적어 역할도 아니고 보호 역할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은 부사절이죠. 그러면 when 시간을 의미하는 부사절이고 이렇게 부사절을 이끌 때 when의 해석은 뭐뭐 할 때 이거예요. 학교가 끝날 때 근데 학교 아직 안 끝나잖아. 그래서 소년들은 학교가 끝나면 행복해 할 겁니다 이거잖아. 학교가 안 끝났어. 그럼 이거 미래 얘기네? 그럼 정답 will be 선택하면 큰일 나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못 쓴다고요. 지금 when은 부사절을 이끌고 있잖아요. 이 문장 속에서. 그러니까 정답은 is여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is여야 합니다. 이거랑 아까 전에 우리 풀었던 문제랑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볼 건데 13번 문제 다시 한번 봐주세요. 13번 문제에서는 왜 will reach란 표현을 쓴 걸까요? 왜 will reach란 표현을 쓴 걸까요? 명사절이니까. 그렇지. when이 명사절을 이끌 때는 미래를 나타내는 거라면 당연히 미래 시제를 써도 돼요. 그런데 이 when이 부사절을 이끌고 있고 부사절을 이끌어서 뭐뭐 할 때라는 의미로 해석될 경우에는 이거는 절대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규칙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3번 바로 넘어갈게요. He came in with his boots. 그는 그의 부츠를 가지고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츠인 거 아니?
in snow, 눈으로 뒤덮인 부츠겠죠. 이거요. 당연히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묻는 거고요. 앞에 있는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 뭐 분사는 어차피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요. 앞에 있는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보시면 덮고 있는 게 아니고 덮여져 있는 의미이므로 정답은 covered가 되겠죠. covered, 과거 분사 covered가 정답이에요. 24번 바로 가죠. 역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묻는 문제겠네요. 그 박사는, 그 의사는 그 소식에 놀라움을 당한 거겠죠. 아니, 설령 뭐 놀랍게 만들고 있다라면 무엇을 혹은 누구를 놀랍게 만드는지 여기 목적어가 있었어야 정답이 amazing이 돼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목적어가 없으므로 능동 개념을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는 정답이 될 수 없겠죠. 따라서 박사가 놀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과거 분사가 정답입니다. 25번 바로 갈게요. meditating 하면 뭐 명상하는 걸 얘기합니다. 명상하는 거죠. 그것도 regularly, 규칙적으로. 주어 동사 수일치 묻는 건데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일 경우 우리 정답은 항상 단수 취급.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명사구예요.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는데 명사구나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오면 항상 단수 취급합니다.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이렇게 명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요가에 있어서요. 26번 바로 갑니다. I have lost my cellular phone. 나는 나의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So, 그래서 I have a new 자, it은 앞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휴대폰을 얘기하는 건데 이미 잃어버려서 지금까지도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그게 바로 현재 완료가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휴대폰을 내가 지금 현재 가질 수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죠. one은 휴대폰은 휴대폰인데 내가 앞에서 잃어버렸던 바로 그 휴대폰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휴대폰, a new cell phone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one이 되어야 합니다. 27번이요? 야, 이건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아니니? 명령문 다음에 and를 쓰면 그러면 이 뜻이고요. 명령문 다음에 or를 쓰면 이건 otherwise와 유사한 의미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예요. Clean your hand. 당신의 손을 씻으십시오. 한국 발음이 너무 어렵죠. 씻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아프게 될 겁니다. 의미상으로 or가 연결이 자연스럽죠. 28번 바로 갑니다. This is a highly amusing game.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형용사냐 부사냐 묻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아두셔야 될 것은 high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그래서 높은도 되고 높게도 돼요. 반면 highly는 부사이고요. 높이와는 그닥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추상적 개념으로 연관관계는 있으나 highly란 뜻은 고도로 혹은 매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상으로 높은 혹은 높게 재미있는 게임 이런 말은 없어요. 매우 즐거운 게임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highly가 정답이 돼야 돼요. 의미상으로. 29번 갑니다. There are many 일지 much 일지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 개념상으로는 many는 수에 쓰이는 표현, much는 양에 쓰이는 표현이죠. 뒤에 보시면 근데 people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명사의 성질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people은 셀 수 있는 명사인가요? 셀 수 없는 명사인가요? 그렇지.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사실 이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이거였어. more than 비교급. 비교급을 강조할 때 many는 안 쓰잖아.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much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접근했어야 되네. 선생님이 잠깐 명사 설명해 주려고 일부러 many와 much의 차이를 설명한 거고 이 문제 핵심은 비교급 강조 much 표현이었어요. 30번입니다. You must not decide anything.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뭐 없이는 without consideration. considering. 여러분 이거 사실은 수능에도 여러 번 언급됐던 중요한 어법 포인트예요. 딱 보시면 consideration은 이건 뭐 말 그대로 순수 명사요. 이 녀석은 뼛속부터 출발점부터 명사. 하지만 considering은 동명사라는 녀석인데요. 명사로 쓰이긴 하지만 출신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명사와 동명사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라면 사실은 동사의 성질을 간직한 녀석은 꼭 동사의 성질을 하나를 취해야만 해요. consider라는 녀석은 사실은 동사일 땐 타동사였죠. 타동사라면 목적어를 반드시 취하는 동사였어요. 이 녀석이 비록 동명사가 되어서 이렇게 without과 같은 전치사 뒤에 쓰일 수 있다 손치더라도 타동사의 동명사 형태라면 결국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지만이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목적어가 안 나왔다고요. 그럼 이건 뭔가 불완전한 문장 같이 느껴지고요. 원어민들한테 without considering 하면 다음 말을 기다려요. 사실은 말할 때는 without consideration, without considering 둘 다 혼용해서 쓰긴 하나 어법적으로는 consideration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하지 않고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31번 가볼게요. If you didn't take인지 had not taken the class인지 묻고 있고요. 아까 우리 했던 가정법 표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절의 동사의 시제를 한번 봐주셔야 되겠죠. 어떤 동사를 쓰고 있나, 어떤 표현을 쓰고 있나. might have pp. 물론 중간에 not은 의미상으로 첨가된 걸 뿐이고요. might have pp. 그럼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그러면 didn't take가 아니라 had not taken 써야 될 겁니다. 해석을 보죠. 만약 네가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you might not have been sure about that. 그것에 관해서 확신할 수 없었을 텐데. 실제 팩트는 뭐죠? 수업을 들었고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 사실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겁니다. 이해되셨죠? 32번 갑니다. It's almost impossible.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밑도 끝도 없이 문장에 맨 처음 나오는 이런 it을 항상 가주어 it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죠? 가주어입니다. force는 의미상 주어고요. 뭐 이런 거 여러 번 했으니까. 그럼 의미상 주어, 가주어, 진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당연히 to 부정사죠. 여러분, 동사 원형이 이런 원형 부정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뭐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야? 의미상 주어 for us, 우리들이 to imagine life, 삶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없이? without computer였으니까. 컴퓨터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33번 마저 가보죠. Lots of bad things, 많은 나쁜 것들은 occurred일지 have occurred일지 묻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시제 묻는 문제인가 봐. occurred는 단순하게 과거 동사이고요. have occurred는 보시다시피 현재 완료죠. 근데 뒤에 보니까 since라는 접속사가 보입니다. 우리 since라는 접속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죠? 그렇지, 뭐뭐한 이래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곳에 이사 온 이래로 안 좋은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일어났다 이 얘기잖아요. 자, 이거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사 온 것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에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딱 이사 온 점이 딱 찍히게 돼요. 그죠? 그 이후로 쭉 안 좋은 일이 지금까지 발생해 왔다는 걸 나타내는 since라는 접속사가 있으므로 안 좋은 일이 벌어져 왔다라는 것은 현재 완료로 표현해 주어야 되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란 뉘앙스를 표현해 주는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have occurred가 돼야 돼요. 그럼 지금 정답 다 얘기했네. since 뒤에는 moved가 맞는 거고요. 앞에는 have occurred가 맞는 겁니다. 이런 걸 너무 어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곳에 이사 온 이래로, 이사 왔다는 건 이미 과거의 한 사실, 팩트, 한 점에 꼭 찍힐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쭉 안 좋은 일이 발생해 왔다. 이거니까 현재 완료 have occurred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34번 가볼게요. Birds, 새들은 can fly, 날 수 있는데요. Without teaching, 가르치지 않고서일까? 아니면 being taught, 배우지 않고서일까? 이 뭐 단어가 해석을 그렇게 하면 바로 되고요. 사실은 teaching은 누군가를 가르치다라는 뭐죠? 네, 동명사. 아까 쌤이 얘기했죠. teach는 타동사예요. 누군가를 가르치다. 타동사의 동명사는 사실 여기 목적어가 있는 것이 좀 더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는데 목적어가 안 쓰여 있으므로 뭔가 불완전해 보이죠. 그에 비해서 being taught는 가르침을 당하는 거니까 배우다의 의미가 되고요. 수동 개념이므로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being taught가 정답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50번까지 할 거거든요. 좀 스피디하게 35번 바로 가볼게요. Every green plant, 모든 초록 식물은 자, every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합니다. 설마 그걸 몰랐던 손 치더라도 주어 자리에 온 plant가 plants가 아니고 plant를 썼잖아요. 이 주어가. 그죠? 그러니까 동사 자리에는 당연히 makes겠죠. 모든 초록 식물은 makes food, 식량을 만들어내요. 뭐로부터? From the sun's energy, 태양 에너지로부터요. 자, 사실 태양의란 표현은 많이 잘 안 쓰는 표현이고요. 태양의라는 단어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지, solar라는 표현을 씁니다. solar energy로부터 모든 초록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서 식량을 만들어내죠. 36번 갑니다. Here are 4 suitcases. 여기 4개의 여행용 가방들이 있답니다. But I can carry only 2. 근데 나는 오로지 2개만 운반할 수 있어요. Please bring 여러분, 지금 3개의 물건이 있어요. 그 중에 내가 2개의 물건을 운반할 수 있대요. 맞습니까? 3개가 아니고 4개였죠. 4였네요. 4개 가방 중 2개만 운반할 수 있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았죠? 나머지 2개가 남았죠. 나머지 전부를 운반해 주세요 라고 표현하고자 한다면 the other가 맞을까요? the others가 맞을까요? 그렇죠. the others가 맞는 거죠. 나머지 전부를 가리키는 표현은 the others 이거예요. 37번 I wish 가정법 또 나왔네.
I wish hadn't painted the door red. 내가 이 문을 빨간 색깔로 칠하지 않기를 내가 바랬는데 이러면 hadn't painted죠. 이미 칠해진 상태예요. 근데 didn't paint는 지금 이 문을 빨간 색깔로 칠하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굳이 이런 말을 내뱉을 필요가 있어요? 이미 과거에 이걸 내가 빨간색으로 칠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는데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hadn't painted가 되는 게 좀 더 의미상으로 적합할 것 같아요. 지금 문 앞에 놓고 이 문을 빨간색으로 칠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건 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I don't want to paint the door red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didn't paint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38번 가죠. Many things we know가 아니고 we now throw away. 우리가 현재 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보이면 끊고 수식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명사가 동시에 주어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것들. 그럼 뭐 뻔하네. 주어가 many things라면 동사는 당연히 수일치 are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현재 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가치 있는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죠. 39번. I can't give you a decision yet. 난 당신에게 아직 결정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I need little time to think. 생각할 거의 없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little 이건 부정적 개념으로서 거의 없는 이런 뜻이고요. a little 이건 약간이라도 있는 긍정적 개념이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당연하게 맞는 표현 아닐까요? a little이 정답이죠. 40번 I have finished인지 I had finished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시제 묻는 문제고요. have finished는 현재 완료이고요. had finished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과거 완료예요. 여러분 과거 완료 시제는 언제 쓸 수 있어요? 반드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 기준점으로 찍혀 있어야지만이 과거보다 앞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로 과거 완료 시제를 쓸 수 있어요. 과거보다 앞선 걸 우리는 대과거라고 하는데 대과거 어느 시점부터 시작된 사건이 과거까지 일어났던 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과거 완료, 이른바 had pp이기 때문에 과거 시점이 나오지 않고서는 결단코 과거 완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볼까요? 나는 contacting everyone, 모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by 4 yesterday, 어제 4시까지. 자, 어제 4시라는 것은 분명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죠. 어제 4시까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마무리했다는 건 이미 과거에 끝나버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촉을 쭉 해오고 있다가 어제 오후 4시에 이 일을 마무리 지은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사람들과 접촉을 해왔던 것은 과거보다 앞선, 즉 과거인 어제 오후 4시보다 앞선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답은 과거 완료, had finished가 돼야 되겠죠. 41번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제 10문제 남았어요. You can enjoy some recorded music. 여러분은 어떤 녹음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during은 전치사고요. while은 접속사고요. since도 접속사나 전치사로 쓰일 수 있긴 합니다만 보통 since란 녀석이 앞에 지금 can과 같은 조동사 다음에 동사가 나온 이런 현재 표현에서 since가 잘 쓰이진 않아요. 이럴 때에는 보통 때문에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접속사이긴 하나 의미상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during과 while은 뭐뭐 동안 이런 뜻이라면 여기서의 since는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이유는 앞에 can enjoy가 현재 완료가 아니기 때문에 since가 뭐뭐한 이래로라는 의미의 접속사로 쓰이려면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쓰여야 합니다. 근데 현재 완료를 안 썼기 때문에 이거는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에가 어울려요? 여러분이 기다리기 때문에가 좋아요? 기다리는 동안에가 훨씬 어울리죠. 그래서 의미상으로 since는 제껴주시고요. 어법적으로 during은 아예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지금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거든요. 접속사, 즉 저를 이끌어주는 접속사 while이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42번. 잊을만 하면 나오는 대시냐 와시냐 묻는 문제. 이거 설명도 귀찮아. 이제 여러분이 다 아는 겁니다. 명사 선행사가 없다. 그럼 that은 접속사야. what은 관계사야. 뒷문장이 완전하면 정답은 접속사 that.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정답은 관계사 what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근데 뭘 필요로 하는데 목적어도 없이 문장이 다 끝나버리고 새로운 동사가 또 보이죠? 요것은 지금 그럼 요렇게 묶어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일단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것은 관계대명사 what we all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바로 patience, 인내심입니다. 요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 what이 끌고 있는 절이 주어 자리에 왔어요. what이 끌고 있는 절이 일종의 명사절입니다. what절은 명사절이에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고요.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명사절이 좋을 때 동사는 반드시 어떻게 취급? 단수 취급. 그래서 are 안 쓰고 is 쓴 것도 확인되죠. 배운 거 계속 활용하시면 돼요. 43번입니다. This is the highest mountain. 이것이 가장 높은 산이죠. I have ever climbed. 내가 이제껏 등반했던. 자, 대시냐 왜요냐 묻고 있는 거 요거는 뭐 당연히 관계대명사냐 아니면 관계부사냐 묻는 문제이고요. I have ever climbed. 내가 등반했던. 지금 I는 주어고요. have ever climbed. 여기까지가 현재 완료 동사입니다. 근데 어디를 등반했는데 등반하다는 건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사실은 있었어야 하죠.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 관계부사는 이렇게 완전한 문장만 이끌기 때문에 정답은 where가 아니라 그렇지 dash 돼야 되겠죠. 이때 대해서는 뭐 당연히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겠지만 원어민들은 일반적으로 선행사 앞에 이렇게 최상급이 있는 선행사의 경우는 위치를 선호하지 않아요. 위치보다는 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씁니다. 44번 가죠. You can invite you like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거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whomever 이런 녀석 ever가 붙어 있는 거 관계대명사 뒤에 ever가 붙어 있는 걸 우리는 복합관계 대명사 혹은 복합관계 부사라고 하는데 whom이란 녀석 자체는 관계 대명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정체는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해주시면 돼요. ever가 붙은 말들은 복합이란 말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whom은 그냥 관계 대명사예요.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복합관계 대명사냐 관계 대명사냐 묻는 문제를 제대로 잘 못 푸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금 안타깝지만 그럼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위에다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복합관계 대명사 줄여서 복관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관계 대명사는 그냥 관계 대명사라고 쓸게요. 차이점은 복합관계 대명사는 첫 번째 선행사랑 그리고 관계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해요. 일반적으로 복합관계대명사는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합니다. 선생님 what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 관계대명사 중에서는 what이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복합관계대명사들은 전부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함께 갖고 있어요. 그 말은 결국 복합관계대명사 앞에는 명사선행사가 있다 없다? 복합관계대명사 앞에는 명사선행사가 있으면 안 돼요. 즉 앞에 명사가 있다면 복합관계대명사를 쓸 수 없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반면에 관계대명사는 말 그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인 what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행사가 앞에 따로 나온다는 거 바로 그게 첫 번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정리할까? 관계대명사 부분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은 제껴놓고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따로 나오고 오로지 관계대명사만 나온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선생님이 말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각자 필기를 하시면 되겠죠? what 제외 이렇게 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what 제외. 자,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관계대명사절은요 사실은 형용사절 역할을 해요. 이러면 또 여러분 어려워하죠. 형용사절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에요. 생긴 거 보니까 주어 동사가 다 있는 완벽한 하나의 문장, 절인데 역할이 형용사 역할을 해. 앞에 나오는 명사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절은 일반적으로 형용사절입니다. 단 what절은 명사절이에요. 왜냐하면 명사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어서 what절은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입니다. 반면에 복합관계대명사는 여러분이 배우셨겠지만 명사절로 쓰이거나 아니면 양보 부사절로 쓰입니다. 주로 양보 부사절로 쓰여요.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겠으나 명사절로 쓰인다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가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ever로 끝나는 복합관계대명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왔다면 명사절처럼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해석은 뭐뭐이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whichever 어느 것이든지 그치? whatever 무엇이든지 whoever 혹은 whomever 누구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면 양보 부사절이라고요. 자,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주절 혹은 뒤에 있는 주절과는 관계없이 뒤에 있는 주절은 이미 완벽한 절이에요.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 부사절은 딱 보면 티가 나요. 부가적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부사절이 문장의 맨 앞에 온다면 이 부사절이 주절보다 보통 앞에 오면 컴마가로 해서 아예 구별시켜버려요.
뒤에 있는 주절은 주절대로 이미 완전한 문장이고 부사절은 부가적으로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콤마가 보여. 예를 들어 뭐 whichever, whoever, whatever 이런 복합관계의 부사가 이끄는 요 부사절이 콤마 앞에 쓰여 있다. 그러면 요 녀석은 무조건 양보, 부사절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석은요, no matter who, no matter what, no matter which처럼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제 너무 길게 시간을 끌었다. 일단 44번에서 whom이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who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선행사가 whom, 형용사가 안 나왔으니까 whom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인 whomever가 정답이어야 되고 whomever you like 하면 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you can invite, 너는 초대할 수 있어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볼까요? whomever you like란 절, 이 복합관계대명사절은 명사절일까요? 아니면 부사절일까요? 힌트 드릴까요? invite가 타동사예요. 그럼 whomever가 이끌고 있는 이 절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절은 무슨 절? 그렇지, 요거 지금 명사절이죠. 명사절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석을 할 때 뭐뭐이든지라고 해석을 한 거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너무 지금 빠르게 설명해서 여러분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서 혹시나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45번 바로 갑니다. Broken glass lay laid. 이것도 까다로운 문제였어 얘들아. 44번과 45번 둘 다 좀 까다로운 문제였던 게 헷갈려요, 이 동사가. 자, 일단 우리 동사 옆에 정리 좀 해놓고 들어갈까? lie란 동사 아시죠? lie. 이 녀석은 뜻이 일단 두 가지예요. 물론 자동사입니다, 둘 다. 첫 번째는 거짓말하다. 자, 거짓말하다 할 때는 규칙 동사예요. 그래서 lie, lied, lied 이렇게 씁니다. 반면에 어디에 무언가가 놓여 있다, 무언가가 놓여 있다 일 때는 lie, lay, lain 이렇게 불규칙 동사를 씁니다.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죠. lay란 녀석이 타동사로 쓰여서 어디에 무언가를 놓다 혹은 알을 낳다 라고 해석되는 요 동사는 규칙동사처럼 규칙동사처럼 발음되지만 규칙동사는 아니고 laid라고 됩니다. 이건 타동사예요. 즉 자동사냐 타동사냐 요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broken glass, 깨진 유리는 on the ground. 이거 우리 본 적 있는 문장 같은데요. 여러분, 그 올림포스 퀴즈에서 제가 뽑아낸 거예요. 땅에 흩어진 채로 놓여져 있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래세요? 그럼 45번 정답 뭐 넣어야 될까요? 흩어진 채로 놓여져 있었다. 지금 scattered는 현재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입니다. 분사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목적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laid라는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형용사밖에 없잖아. 그럼 laid가 안 되는 건 뻔하네요. 만약 laid가 꼭 쓰여지고자 한다면 차라리 앞에 수동태로서 was laid 이렇게 be동사까지 있었으면 완벽한 하나의 정동사가 돼요. 그런데 분사만 나와 있는 거 이거 문장의 정동사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답이 lay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lay는 누구의 과거? 그렇지, lie란 동사의 과거로서 놓여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깨진 유리가 지면에 땅에 흩어진 채로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46번 갑니다. I went to the kitchen. 나는 부엌에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 To see. 보기 위해서요. 뭘 보기 위해서? How doing. 자, 여러분, 의문사 how가 이끌고 있는 절이 se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왔죠. 의문사절, 이런 거 전부 명사절입니다. 이걸 간접 의문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면 간접 의문이라면 어순이 의문사 다음에 그렇지 주어 동사 따라서 they were doing. 어렵지 않죠? 네. 어떻게 그들이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부엌에 갔다는 거예요. 47번입니다. Not only라는 부정어가 문장에 맨 처음 등장했어요. 이거 의외로 약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부정어가 문장에 맨 처음 등장하면 그 뒤에는 습관적으로 관용적으로 도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we lost가 아니라 did we lost가 정답이 돼야 돼요. 해석이야 뭐 not only but also be 구문처럼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we wasted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다 이 뜻이겠죠. 두 문제 남았습니다. 좀 더 힘내죠. 세 문제예요. 48번. He can neither speak, 말하지도 못하고요. nor English. 여러분, neither A nor B 일종의 상관접속사 표현이고요. A와 B 둘 다 못할 때 쓰는 겁니다. nor는 여러분이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등위 접속사예요. 그럼 병렬 구조여야 되잖아. speak과 병렬 구조이려면 정답 당연히 그렇지 read여야 되겠죠. 그는 영어를 말할 수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건 아니죠. 다행히도.
49번. Please remember, 기억하십시오. remember의 동사 목적어 자리에는 to 부정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ing도 가능해요. 대신 의미 차이가 있죠. to 부정사는 미래지향성이니까 아직 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는 거고요. putting ing는 이미 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볼까? Before you go to bed, 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불을 끄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아직 불 안 껐죠. 불 끈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우리 불 끈 사실을 왜 굳이 잊지 말아야 돼요? 잊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불 끄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아직 안 껐어요. 불 끌 걸 잊지 마라. 미래지향성 정답은 to put이 되겠죠.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50번 문제. You have to ask. 너는 물어봐야 한다. you인지 yourself인지. 이건 근데 너무 쉬운 게 you라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경우 우리는 그럴 때 제기대명사를 써야 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yourself죠. 너는 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 Why you have failed to do what you intended. 네가 의도했던 것을 하는데 왜 네가 실패해 왔는지를 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네가 의도했던 것을 하는 것을 왜 실패했는지를 네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이거죠.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텐데 혹시 중간고사 이후에 혹시 이거 해보셨어요? 나의 의도는 100점이야. 내가 의도한 것을 하는 것에 만약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have failed to do 실패하셨다면 왜 그랬는지를 스스로 질문하셨어야죠.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하셨어야죠. 그렇게 하셨나요? 네. 이번에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는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마저 나머지 50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